혼란스러운 증시 상황에서 향후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핵심 종목들은 이미 주가를 출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올라타야 될 만한, 그리고 공략을 시작해야 될 만한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오늘 저와 함께 분석해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금 확보에 대한 이 중요성을 좀 강조를 드려왔고, 중요한 점은 현금을 확보한 채로라도 투자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우리가 증시가 하락이 끝나고 나서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때 가서는 우리가 대장 섹터라고 부를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접근을 해서 이제 매수를 진입하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전부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강조드려왔던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또 하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4대 산업에 대해서 향후 이제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서 지금 증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나서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현금을 사용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남은 50% 물량 가지고는 투자해야 될 만한 업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예를 들면 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이라든지, 뭐 사실 인프라 안에 원전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쪽을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프라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찌 됐건 따로 떨어뜨려서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원전이 이제 계속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 뭐 자동차, 뭐 거기에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은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도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 인프라 이런 쪽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함께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로봇 같은 섹터들이 강세를 띨 수 있으니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4개에서 5개 섹터는 꼭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이는 섹터이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2차 전지 배터리 쪽하고 제가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사이클이 갈 때마다 혁신 업종들이 한번 주인공이 되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2020년 이후에는 2차 전지가 혁신 산업에서는 가장 이제 주인공이었다면, 이번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이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2차 전지나 배터리가 그렇다고 안 좋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연말 정도 되면 배터리 쪽도 전 좋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미 2차 전지는 한 차례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첫 시세를 보여주는 새로운 혁신 업종이 저는 떠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슈퍼사이클이 올 만한 혁신 업종은 저는 로봇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미 그 한 번에 강력한 시세를 한번 분출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봇 산업은 지금 그 첫 슈팅, 강력한 슈팅을 이제 보여주는 그 임계점에 이제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증시가 불안한데 과연 이런 혁신 업종들 사모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같이 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이게 1번 요인이에요.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현금도 써가면서 배팅을 이제 세게 해봐도 좋다라고 보지만, 지금은 아직 그렇게 세게 배팅을 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놀라운 점은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또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한 번 더 뭐 전저점을 깨고 무너진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어찌됐건 또 타격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하락은 끝났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는 하되 사실 4월 초에 증시가 한번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투자를 안 하시던 분들도 뛰어들기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침의 관점으로 이제 매매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매집을 시작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작하면서 확 낮추기 시작하고 뭐 속도를 빨리 내고 이런 시점은 사실 어떤 섹터들에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차근차근 떨어질 걸 감안하고 지금부터 살살 모아나가는 관점으로 떨어지면 좀 더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은 이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원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좀 괜찮게 보고 있는 4개에다가 1개 정도 더 추가해서 4 플러스 1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향후 제가 이제 정말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들은 거의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원전처럼 4개 종목이나 한 5개 종목 정도로 추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1군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한 4개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한 2순위, 3순위로 괜찮게 좀 볼 만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카테고리가 워낙에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좀 보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장기적으로도 이제 괜찮을 거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의약품 관세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 관세 가지고도 계속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관세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관세를 부과하는 업종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좀 언급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동안은 제약바이오, 뭐 의약품 관련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더 급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뭐 이런 기본적인 원자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러한 이제 핵심적인 뭐 반도체, 더 중요한 업종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상호관세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어찌 됐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의약품 관세거든요. 그게 이제 서서히 언급되면서 부과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의약품 관세를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정작 약 핵심 성분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 인도에 50% 이상 수입하고 핵심 출발 물질도 중국에 이제 기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는 지금 자동차,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관세라는 거는 결국 중국을 타겟팅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물량이라든지 산업들을 다른 국가로 좀 이제 이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이제 한국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철강이나 에너지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 뭐 의약품 쪽에서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국가로 다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물보안법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CDMO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부터 경합을 벌이고 있을 때부터도 민주당과 그 다음에 공화당이 모두 찬성을 하고 있었던 법안이 바로 생물보안법이에요.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물며 지금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중국을 타겟팅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를 안 때릴까? 이미 다른 걸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충분히 이제 중국을 또 견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이제 제약사들이랑 뭐 CDMO 사업이 이제 본격화하면서 수주 확대가 이제 좀 숙제로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는 거, 외형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던 물량들이 한국으로 오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CDMO 관련된 종목들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뭐 신신제약도 종목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세종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인프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실 이전하는 거 그 적당한 사업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심지어 이거 인프라 사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이오 대규모 투자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이제 마이크로니들 기술 주목받으면서 신신제약이 좀 반응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 대선 관련된 이벤트가 오면서 각 후보들의 이제 정책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약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들이 뭐냐면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산업군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사업 구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CDMO 분야에 있어서 우시그룹에 넘기고 있던 물량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시그룹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CDMO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이나 있겠는가? 그 정도 물량을 담당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대 축 확장을 기본 슬로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매출 5조 원을 넘어설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도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CDMO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정감 있게 장기적으로 CDMO 분야에 있어서는 대표 상징적인 지표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수가 많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지지는 준수하게 해주고 있는, 정말 우량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산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 확장, 올해 매출 5조 원 돌파도 이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고, 올해가 이제 창립 한 14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CDMO 기반으로 해서 생산 능력은 글로벌 1등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우시그룹의 그 물량들을 모두 넘겨받게 되면 사실 이제 매출 5조 원 캐파는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영화 이제 실적 컨센을 보게 되면 올해 이제 한 5조 6천억 정도를 내다보고 있고요. 작년이 4조 5천억이었고요. 내년이 6조 4천, 한 6조 5천억 정도, 내후년이 7조 4천억 정도를 추정합니다. 이게 이제 27년도까지만이 아니라 28년도까지도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이 28년도는 거의 8조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은 이제 2조 3천억, 순이익도 상당히 이제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년도까지 이제 성장세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형 확장을 기반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역시나 이제 마진율 역시도 준수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우상향하고 있고 순이익률도 우상향하고 있는 아주 준수한 상황이죠. 내후년에 이제 PER은 한 40배 정도로 평가받을 걸로 기대되는데, 지금 이전부터 좀 말씀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근처거나 100만 원 아래로는 언제나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강력하게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역시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은 저는 지금 투자할 만한 시점이 아니라고 보는 게, 기술적으로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올바른 자리로 안착하게 되면 그때 이제 타점을 공략해 보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관심 종목 정도에만 넣어 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진펜트라 이슈가 가장 이제 호재거리로서 주가를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잘렉스라든지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CDMO 쪽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잔뼈가 굵겠지만, 약가인화 정책에 따라서는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제 셀트리온이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4, 5천억 정도 캐파로 당기순이익이 고만고만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조로 뛰어 오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요. 영업이익도 뭐 5, 6천억, 뭐 잘 나와야 7천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1조 3천억까지 뛸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엔 1조 7,500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2조가 넘어서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4천억대 순이익에서 올해 1조, 내후년엔 1조 6천억까지 성장할 걸로 기대돼요. 부채 비율도 20%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진율도 13%, 11%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29%, 그리고 23% 수준까지 마진율이 올라갈 걸로 기대됩니다. 내후년엔 33%의 영업이익률과 26%의 순이익률까지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보고 PER이 21배까지 떨어질 걸 감안해보면 셀트리온은 추세만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차트가 올바르게 자리를 잡았을 때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핵심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플랫폼의 1등은 저는 알테오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테오젠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20만 원에서 25만 원이 오게 되면 정말 좋은 찬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역시 주지를 않더라고요.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알테오젠을 쉽사리 던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뭐 역시나 알테오젠의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을 다들 내다보고 있는 거겠죠. 지금 시총이 20조 정도 되는데 알테오젠의 정말 엄청난 파워는 마진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한 영업이 250억에서 올해 1100억, 내년에 4400억, 내후년에 8000억이 기대됩니다. 이게 영업이 오르는 속도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순이익은 600억에서 올해 250억, 그리고 내년에 5600억이 예상됩니다. 내후년엔 8000억이 예상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마진율이 무려 77%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작년엔 영업이익률이 24%였는데 올해는 50%, 내년엔 75%, 내후년엔 77%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이익률은 100%가 넘어갈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런 괴물 같은 이제 순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알테오젠의 프리미엄을 아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PER도 26배 정도 수준이고 향후 알테오젠이라는 플랫폼 기업의 SC제형이 확장성을 생각해보면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거 이상의 또 역대급 계약을 따내긴 쉽진 않지만 앞으로 확장성이 끊이지 않고 있을 거라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피아 주사 제형이라는 게 굳이 키트루다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형 변경을 통해서 특허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각 제약사들에 있어서 이 SC 제형, 피아 주사 제형으로의 제형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시장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알테오젠 기업과의 이제 계약 수요는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관심 있게 꼭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리가켄바이오라는 이 오리온의 뒷배를 가진 플랫폼 기업이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의 이 강세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의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점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심지어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든든한 뒷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속된 말로 쩐주가 부족하거나 전무한 경우가 많았는데 리가켄바이오는 이 오리온이 뒷배로 붙으면서 사실상 이제는 오리온의 품 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ADC 신약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추후에 성장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이익이 가시화되는 단계부터 해야지 적자를 보고 있는 단계에서부터는 좋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지만 리가켄바이오만큼은 좀 예외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궤도에 어느 정도 올라서기 시작한 종목이고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 이익 가시화 단계로 이제 올라올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CD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기반의 대장주들과 그 다음에 플랫폼 기반의 이제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핵심 종목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을 보자면 일단 SK바이오팜은 저는 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거의 1순위예요.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이 제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노바메이트 적응증 연령 확장이라든지 영업이익 1000억 시대를 이제 드디어 열기 시작하는 게 올해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기반으로 한 이제 마진율 상승, 거기에 외형 확장, 캐파 상승까지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SK바이오팜입니다. 근데 뭐 증시로 인해서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가 자꾸 뒤로 밀리면서 가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익 성장성이 주가에 휘둘리지 않고 신뢰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이제 올해 뇌전증 치료제 뭐 엑스코풀이나 이런 걸로도 유명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스코프리를 기반으로 한 지금 미국 진출,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성장성이 이제 재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작년부터였습니다. 주가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낙폭을 많이 기록했고 차근차근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작년 중순부터 SK바이오팜이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을 못 보여줬거든요. 사실상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4, 5개월 정도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고 이렇다 할 만한 구조적인 퀀텀 점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는 아직 SK바이오팜을 좋은 자리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시점이라고도 생각해요. 결국 이제 매출이 2천억대에서 4천억대에서 2천억대 갔다가 3,500억, 5,400억, 7천억, 9천억, 1조 1천억으로 성장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2028년도를 보게 되면 1조 3천억까지도 매출액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죠. 영업이익은 5천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24년도에 960억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올해 1,600억이 기대됩니다. 내년은 여기에 거의 2배에 달하는 3,100억, 내후년엔 4천억, 그리고 사실상 2028년으로 가게 되면 5천억 근사치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2,400억에서 1,500억, 그리고 2,800억, 3,250억까지 증가하고 결국 이제 한 4천억이 넘어서는 순이익을 2028년도까지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뭐 거의 5천억 근사치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현재 이 마진율을 봤을 때 사실상 마이너스 마진율에서 17%, 그리고 22%, 34%, 37%까지 영업이익률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제니 괴물 같은 거지 SK바이오팜도 매우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 30% 수준까지 순이익률도 꾸준히 성장할 걸로 기대됩니다. PER 25배에 거기에 이제 차트적인 메리트까지 고려해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 이제 뇌전증 치료제 성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역시나 저는 유한양행과 그리고 ABL 바이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플랫폼 3대장이라고 부르는 종목이 알테오젠이랑 리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ABL 바이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알테오젠, 뭐 작년, 재작년부터 주가는 정말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말고도 리가켄 바이오도 레고켄 바이오 시절부터 이미 이제 주가가 뭐 2023년부터 강력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면 ABL 바이오는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 아직 제대로 된 1차 슈팅조차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ABL 바이오가 드디어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처럼 꺾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ABL 바이오의 상승세는 저는 조정이 나온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금액 기준으로 따진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강력한 또 외국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시총이 한 3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 ABL 바이오의 이 외국인 순매수세는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3대장 중에서 리가켄 바이오랑 알테오젠이 주가가 급등할 때 상대적으로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ABL 바이오가 뒤늦게라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그 안에는 당연하게도 ABL 바이오 기업 자체적인 이제 호재와 그 다음에 성장성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GSK양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랩바디비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확장성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히 하나의 계약을 따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무수하게 이제 계약들을 따낼 수 있고 이 상품에 대한 확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의 사실상 이 확장성 그리고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주도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가장 핫한 트렌드는 지금 현재 플랫폼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같은 플랫폼 3대장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폐암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레이저 티닙 관련해서 이제 수익 반영이 본격화되면은 거기에 맞춘 이제 이익 성장성. 당연하게도 이제 유한양행은 현재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마진율도 지금 순이익률이
한 5%, 2% 이렇게 굉장히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5%, 내년 8%, 내후년에 12%까지 순이익률도 3%대에서 6%, 8%, 12%까지 성장할 걸로 기대됩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더불어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마진율까지도 상승하고 PER 26배 수준까지 다운될 걸 기대해보면 유한양행의 이제 성장세가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 스물스물 옆으로 기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가? 뭐 원전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다 보니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제약바이오가 계속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연준이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도 뭐 연준 지금 파월 의장을 해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까지도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파월 입장에서도 연준 입장에서도 불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 지표들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한 시점이 곧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5월 달엔 동결할 거라고 보지만 올해 중순 내지 말로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다시 재개하면서 시작할 거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 초입 부분에 시장이 한번 쇼크를 먹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전인 지금부터 차근차근 원전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쭉 투자를 고려하시면서 보는 게 저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탑픽을 이제 생각해봐라라고 하면 역시 한 4개 정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알테오젠이나 뭐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 셀트리온 같은 이런 우량주 거기에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잔뼈가 굵고 대형 기업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기업들과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두각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좀 안정감을 고려한 대장을 꼽는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대표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SK바이오팜까지.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핫한 트렌드를 따라가겠다, 제약바이오의 지금 주도 트렌드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플랫폼 쪽에 해당되는 알테오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가캠 그리고 ABL바이오 거기에 하나 더 보자면 저는 에이프릴바이오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에이프릴바이오는 가장 후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이익이 가시화권에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아토피 쪽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인데 이러한 점만 좀 고려해 보더라도 저는 에이프릴바이오는 성장성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게 나노바디 발굴 플랫폼인데 이게 지금 독자적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시너지를 낼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무래도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술력이다 보니까 에이프릴바이오도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저는 ABL바이오나 그 다음에 리가캠, 알테오젠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역시도 지금 올해부터 영업이익 순이익이 본격적으로 가시화권에 들어오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성장세에 접어드는 시점이거든요.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영업이익 순이익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보면 부채 비율도 낮고 마진율도 이제 준수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성장 랠리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역시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위축되면서 사실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여타 종목들은 낙폭이 꽤 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량주라든지 안정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탄탄하게 이제 받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매집을 해나가시다가 바닥을 딛고 이제 다시 치기 시작하는 종목들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부터 서서히 저는 준비해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중심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해 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시황과 증권 자료, 뉴스, 정보들, 리포트까지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비밀번호도 없고 여러분들 개인정보 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링크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고요. 텔레그램 어플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요. 꼭 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채널 홈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덧 구독자 5만 명을 넘어서서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기회를 잡는 하루 되세요.